최근에 강원도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우리 지역의 의료 지원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희숙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서적 특히 춘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대응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노인병원 또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도권에 500명이 어제 넘어섰죠. 그래서 예. 강원도도 사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단계입니다. 사실 선제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부분은 한 15일 정도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오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효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양도 굉장히 많아져서 하루에 발생하는 그 발생자 수를 비교하기보다는 네. 어떤 기간 동안 내지는 이제 평균의 환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발생한 환자를 12월 1일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일평균 13.9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노인 환자인 경우에 5.6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전체 발생하는 환자 중에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노인 환자시죠. 네, 노인 네, 환자는 중환자로 가기도 쉽고 그래서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여유가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으로 동일 집단의 격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코호트 격리, 코호트 네네. 병동 운영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원래 코호트라는 것은 동일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같이 어떤 시설에서 집단 네. 발생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 아예 그 시설 자체를 봉쇄하고 그 안에 환자들을 이제 같이 의료진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형식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병동인 경우에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그 다른 환자들은 전원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요. 병동 자체에 코로나 환자를 함께 치료하면서 코호트 네. 병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실제 연초에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당시 요양병원 환자들을 원주의료원에서 받아서 네. 코호트 병동을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지금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의료원이 있는데요. 이 5개 의료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예.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5개 의료원 중에서 3개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병상을 더 확대해서 거의 이제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는 그 운영 체계를 할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2개 의료원, 원주의료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많은 환자 1월부터 이제 발생하는 또 2월 대구 환자를 받아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삼척과 영월은 코로나 환자만을 보기도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워낙 그 지역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마땅히 이제 일반 환자를 보낼 병원이 없고요. 지금도 일선에서 취약지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볼 경우에 일반 환자의 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네, 네, 네. 기존에 다른 3곳의 병원도 기존에 의료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새 병원 역시 그 취약지에서 또 취약 필수 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요. 실제로 환자들을 다른 데 전원을 해야 되고 네. 전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연속성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반 환자, 코로나 환자 이외에도 굉장히 응급 환자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환자, 또 심장과 같은 또 필수 응급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 환자들에 대한 이제 치료 부분들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체계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방역 관련자 이 관계자들의 피로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 1명에게는 전담 간호사가 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인력의 수급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의료원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그 정적 그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또 발생하는 환자들이 노인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와상이거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원래 우리가 고용을 했던 간병인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 이외에도 간병에 또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5배 정도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인력풀을 가동해서 간호사를 파견을 하고는 있지만 의료원까지 파견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이제 대학병원급의 강원대병원에 4명의 그 중앙에서의 파견 인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일반 의료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강원도에서 한 24명 정도의 추가 간호 채용을 위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어려움,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중앙에서 교육 훈련하고 파견을 해서 의료원의 간호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들, 또 그 수당에 대한 어떤 적정한 예산 지원 같은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파격과 치료 의료인들의 피로감도 참 상당히 큰데 참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 코로나19의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의료 체계와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민관 협력 이전에 공공의료 확충이란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아마 다 절실 느끼셨을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제 일선에서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한 확충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 인력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시설, 인력 확충이 5개 의료원의 그 공공의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소에 이제 기능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지원 또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네. 네. 네, 참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확진자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개발도 기대가 있고 또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백신을 통해서 전체적인 퇴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스크 쓰기가 개인 방역이고요. 생활 방역이 무엇보다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조희숙 단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